지난 편 크리스티 노엄이 마리코파 카운티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방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 문제가 더 이상 지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하나의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과를 말하기 전에 그 선거를 움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권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가. 2020년 투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조용해지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득표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옳았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수많은 시민들이 그 구조를 의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내부를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선거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 한국에서 선거를 떠올리면 하나의 중앙기관이 있고 비슷한 규칙 아래 전국이 움직이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선거 관리 권한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각 주와 카운티 그리고 도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우편 투표 범위가 넓고 어떤 곳은 훨씬 엄격합니다. 서명 확인 방식도 다르고 참관 거리도 다르고 개표 절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선거를 보는 느낌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늘 방송은 누가 옳다를 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끝없이 의심이 반복되는 구조가 되었는가? 그걸 이해하면 앞으로의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 여기까지는 행정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영역이 됩니다. 선거 관리 책임자들은 주민이 선출한 공직자이기도 하고 행정부가 임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법을 적용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치적 환경 속에서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도 공무원이고 절차대로 할 뿐이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완전히 중립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논쟁은 숫자를 떠나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법은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게 의심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감시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불신이다. 이 충돌이 지금 우리가 보는 분열의 핵심입니다. 왜 룰 변경 이야기가 계속 나오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경, 접수 기한이 바뀌었다, 확인 절차가 완화되었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행정적으로는 상황에 맞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항상 선거 직전에 바뀌는가? 합법과 납득은 항상 같은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에서 불신이 자랍니다.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관중이 룰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순간 설명이 아무리 정교해도 이미 마음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행정은 합법을 말하지만 정치는 납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엄청난 파장을 만듭니다. 참관인은 왜 늘 충돌하는가? 선거는 투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마찰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접근 가능한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기록은 허용되는가? 관리 측에서는 질서와 효율을 얘기합니다. 참관인 측에서는 확인과 감시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소리를 더 크게 냈느냐가 아닙니다. 왜 같은 장면을 보고 전혀 다른 진실이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같은 싸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갈등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검증됐다는 말, 그리고 납득하지 못했다는 말 간의 갈등. 이제 사회는 두 문장으로 나뉩니다.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래도 믿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왜 결론이 공유되지 못하느냐입니다. 민주주의는 패배한 쪽도 결과를 받아들일 때 유지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임이 깨지면 다음 선거까지 의심이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패배한 쪽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졌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공정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면 숫자는 확정돼도 정당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조사하는가? 누가 판단하는가? 누가 최종 서명을 하는가? 결국 화살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권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등장한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판정자는 법원이 됩니다. 정치는 주장으로 싸우지만 법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와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자는 종종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의문은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다음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시스템이 전장이 되는 순간, 이제 싸움은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만들었는지, 누가 집행했는지, 누가 판정했는지 이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즉, 시스템 자체가 전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신뢰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미국 정치의 심장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의심은 회의실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갔고 의회로 들어갔고 연방기관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영장이 나오고 권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질서를 말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선거 문제가 국가 권력의 충돌로 번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과 함께 다루게 됩니다. 투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거칠었습니다. 투표를 둘러싼 전쟁 에피소드 3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